명절,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프롤로그 명절 아침의 두 가지 풍경. 같은 명절 아침 두 가족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A씨 가족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잠을 청하고 며느리인 A씨는 시댁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전 준비, 설거지, 아이들 돌보기, 어른들께 인사.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합니다. 반면 B씨 가족은 제주도 호텔에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떠난 가족 여행입니다. 오늘은 차례 대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계획했습니다. 간소한 제사는 전날 저녁 호텔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당신의 명절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진정한 가족의 날일까요? 1점 명절이 노동의 장이 된 순간, 사랑이 의무로 바뀔 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이 의무가 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굴레다. 명절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명절은 본래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은 축제가 아닌 노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세대에게 명절은 견뎌내야 할 시험과도 같습니다. 며느리들의 삼중 부담. 현대 여성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경력을 쌓아야 하고, 집에서는 육아와 가사를 책임져야 하며, 명절에는 시댁 일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은 58%에 달합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보며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던 여성들이 명절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시댁 일을 해야 합니다. 명절 전날은 회사에서 일하고 명절 당일은 시댁에서 일하고 명절 다음 날은 후유증으로 알아눕습니다.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건가요? 한 직장인 여성의 하소연입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문화.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만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며느리가 시댁 일을 도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집 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불평해. 우리 때는 더했어. 이런 말들이 며느리들의 입을 막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일을 하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명절에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진짜 휴식을 원하는 세대. 명절은 더 피곤한 날. 행복은 활동이 아니라 상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옵니다. 그런데 명절은 어떤가요? 이동하고, 인사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돌보고, 친척들과 대화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살 좀 빠졌니? 결혼은 언제 하니? 둘째는 안 낳아. 같은 질문들은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워라벨 세대의 가치관. 3040대는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세대입니다. 이들이 명절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상에서 이미 소진된 에너지를 명절에까지 쏟아야 하는 상황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진짜 휴식은 무엇일까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진짜 휴식입니다. 명절이 진정한 쉬는 날이 되려면 형식적인 부담을 덜어내야 합니다. 20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5가지만 간소하게 준비하거나 외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가짓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질입니다. 3점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 소유에서 경험으로. 몽테뉴는 여행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비싼 명품 가방 하나보다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명절 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명절에 집에서 일만 하는 것보다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시대의 새로운 인정 욕구. SNS는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습니다. 멋진 여행지 사진은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지만 명절 차례상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는 형식적인 의례보다 진정성 있는 경험을 추구합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새로운 명절. 실제로 명절에 가족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간소한 차례를 지내고 나머지 시간은 함께 여행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 오히려 부모님이 더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거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가족 여행을 선택한 한 30대의 말입니다. 이것은 명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의 본질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4점 부모 세대와의 깊은 골. 서로 다른 명절의 의미. 부모 세대에게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집안의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께 예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배우고 실천해온 가치관입니다. 반면 자녀 세대에게 명절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반드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명절 차례보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집단주의 is 개인주의. 이 갈등의 근본에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충돌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집단 가족, 집안의 화합을 개인의 편의보다 우선시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지 가족인데라는 말에는 이런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중시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사랑의 언어.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사랑의 언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모 세대는 함께 모이는 것과 예를 갖추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녀 세대는 평소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둘 다 사랑이지만 언어가 달라서 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명절에도 안 오니? 저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자주 전화하는데요. 이런 대화가 어긋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시점.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명절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과 육아로 이미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 대신 요즘 세상이 우리 때와는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5점 시대가 변했다. 명절도 진화해야 한다. 가족 구조의 변화.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기본이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명절 문화는 대가족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데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모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1970년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였습니다. 2024년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여성도 남성만큼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명절 문화는 여전히 여성이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던 시절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만 명절 노동을 떠넘기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남성도 똑같이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모두가 덜 힘든 방식으로 명절을 치러야 합니다. 공자도 말했다. 예는 시대에 맞게. 예리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공자의 말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절의 본질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20가지 음식과 복잡한 절차로 해야 할까요? 간소한 음식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도 충분히 조상을 기릴 수 있습니다. 간소화는 불효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간소화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불효는 형식은 갖추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차례, 스트레스로 가득한 명절은 조상도 자손도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간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명절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음식은 5가지뿐이지만 온 가족이 웃으며 준비하는 명절, 전통 방식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용기 있는 변화. 명절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올해부터 명절 음식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올해는 가족 여행으로 명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한 가정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적응하고 나니 모두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6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실천 방안. 명절 음식 간소화. 가장 쉬운 출발점은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명절 음식은 맛있지만 20가지나 필요할까요? 핵심적인 57가지 음식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구입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만의 차례상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하고 조상도 현대의 음식을 즐기실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역할 분담. 명절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남성도 차례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참여시키세요.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는 전 부치기, 아빠는 고기 준비, 큰아들은 설거지. 작은 딸은 테이블 세팅,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으면 누구 하나 과도하게 힘들지 않습니다. 외부 자원 활용. 요즘은 명절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백화점, 마트, 음식 배달 앱 등에서 차례 음식 세트를 판매합니다. 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 가족이 스트레스 받으며 만드는 것보다 구입해서 함께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식당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직장인이라면 외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전통 만들기.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 여행을 가는 것,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 부모님 댁 근처에서 호텔에 묵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형식은 달라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본질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대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명절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라고 제안하세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꾸준히 대화하면 가족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우리도 이제 바꿔볼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7점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형식이 아닌 마음. 효도는 무엇일까요?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효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명절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자녀의 모습은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평소의 관심. 명절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보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는 것이 더 좋은 효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고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힘들게 오지 말고 평소에 자주 연락해라. 부모님도 자녀가 무리해서 오는 것보다 여유 있게 자주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일과 육아로 힘들어하고 명절까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은 부모님께도 고통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힘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명절을 간소화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솔직히 대화하면 많은 부모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도 이제 편하게 지내자. 결론 명절의 재정에. 명절은 본래 아름다운 날입니다.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이고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은 부담과 스트레스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명절의 본질인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지키되 과도한 형식과 부담은 덜어내야 합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교류로 느껴질 때 진짜입니다. 단순하고 진심 있는 명절,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음식은 간소하게, 마음은 풍성하게, 형식은 유연하게, 본질은 단단하게. 명절을 바꾸는 것은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조상님들도 자손들이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차례 지내는 것보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이 한마디가 당신 가족의 명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명절은 가족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가족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행복한 명절, 그것이 진정한 명절입니다. 예리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공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 가족만의 새로운 명절 전통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입니다.